기본서는 이제 기본서는 397 펴주시고요. 일단 칠판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이제 구분 건물 오문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기록 구성. 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등기부터 올려보세요. 301호 소유자가 301호에 등기사항 증명을 떼면 이제 몇 개 부분을 준다. 몇 개? 4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일동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 다음 갑구와 을구 4개. 또 하나. 자, 표제부 특징이 있죠. 또 잘라야죠.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일동 건물의 표시. 101동 건물 전체. 밑에는 뭐다? 밑에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게 와야죠, 이제. 그럼 또 구분 건물 표제부예요. 자, 그럼 보세요. 또 잘라야 돼. 그럼 구분 건물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301호 와야죠. 여기 이제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요게 이제. 그래서 2개. 일단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하나. 두 번째, 대지권의 표시. 이 2개는 반드시 알아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무슨 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하나. 두 번째, 구분 건물의 표제부 밑에는 무슨 칸? 대지권의 표시. 여기서 중요한 거, 요 2개를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불러요. 자, 그럼 시험 지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한다. OX. 맞죠? 자, 이 건물이죠? 표제부잖아요.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합니다. 그럼 하나 문제점. 대지권도 권리 등기죠. 얘는 왜 표제부에 할까요? 대지권 등기인데. 자, 이유. 저 대지권은 이제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파트 101동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잘라볼게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이렇게 놨죠. 301호 건물과 토지를 묶어놨죠. 이게 대지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요, 소유자를 주면 어떻게 돼? 소유자가 몰래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과 묶었다 그 말이에요.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놨다. 이게 대지권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이제 또 한번 확인. 그럼 이제 이렇게 와야 돼요. 대지권 등기는 이제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신청으로 딱 등기했어요. 그럼 대지권 등기 하면 토지 건물을 묶었죠. 그러면 보세요. 묶어놨으니까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 팔지 마라. 뭔가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놔야지. 요게 무슨 등기? 요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지. 달라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파트에서 어느 등기부라고요? 이건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또 이제 어디에? 해당 구에. 해당 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떻게 등기한다? 이거는 직권 등기다. 순서를 딱 보시면 돼. 등기합니다. 건물에 대해 등기했으니까 토지 등기하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2 문장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우리 언제 봤죠? 그때 봤어. 2장에서 등기부 구성할 때 이제. 그제. 요즘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자, 책 보시면 자, 일단 197 거기 용어정이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세요. 건물의 대지인데, 자, 건물 대지를 2개로 잘라놨어요. 줄 거 보세요. 가운데 법정 대지 하나. 397. 그 다음 줄 규약상 대지. 요거를 구별 실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뭔가 하면 아파트죠. 여기 건물이 딱 서 있죠. 여기 누가 뭐래도 아파트 부지죠. 여기를 법정 대지 그래요. 아파트 가면요, 지상 주차장 있죠. 놀이터 있죠. 여기 건물이 없죠. 아파트 부지죠. 이걸 이제 규약상 대지라 불러요. 뭐 근데 이게 이제 구별 실익은 없고 용어 뜻만 한번 보시면 돼. 그럼 이제 2번 줄거주세요. 자, 대지 사용권. 자, 1번.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 대지에 갖는 권리를 말한다. 2번. 소유권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다. 자, 이제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301호 사고 나서 무지무지 좋아해요. 자, 뭐가 좋은데? 딱 그랬더니 씨구더니 그래. 건물 사니까 토지는 공짜로 쓰래. 공짜예요? 아니지. 그럼 우리가 보세요. 아파트에서 전유보험 소유자는 반드시 아파트 부지에 권리가 있어야죠. 그 권리를 기어 불러. 대지 사용권. 그리고 이 사용권은 대부분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말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가능하고. 사용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유보험 소유자는 아파트 부지에 사용권이죠. 사용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처분하면 아파트 부지가 관리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301호 건물과 사용권을 묶어버렸어요. 그게 뭐다? 그게 대지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 장. 다음 장 가서 자, 3번 보세요. 자, 대지권. 자, 대지권 이제 뜻 보세요. 자,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 건물의 대지에 가지고 있는 사용권 중에서 사용권 중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한다. 앞으로 이제 대지권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대지권 특징이 뭐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처분 금지. 이렇게. 뭔가 하면 아파트에서 이제 건물과 토지 묶었으니까 이 두 개를 쪼갤 수 있다 없다? 쪼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개념을 딱 잡으시고 밑에 큰 2번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 거기는 이제 2번에서 양가로 2번, 3번을 묶어주셔야 돼. 일동 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하나. 3번에서 전유원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 그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그게 대지권 등기예요. 두 개 묶어서 대지권 등기. 여기.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하나. 구분 건물에서 밑에 대지권의 표시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이게 대지권 등기. 이렇게 이제 명칭. 그 다음 이제 3번 보세요. 이제 큰 3번. 대지권 뜻의 등기. 자, 1번. 자,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 자, 딱 자르고, 직권 동그라미 치고, 직권. 그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의 뜻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에. 해당 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을구도 할 수 있다. 그럼 중요한 거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요 두 문장은 꼭 아셔야 돼. 하나는 대지권 등기고 또 하나는 대지권 뜻의 등기 명칭. 이렇게 이제.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대지권 특징이 뭐라고요?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그걸 좀 따져볼게요. 자, 앞으로 이제 대지권 등이 나오면 이제 떠올라야 돼. 분리처분 금지인데, 자, 칠판 한번 봐주시고, 책은 좀 다시 줄 긋게요. 여기 먼저 보세요. 이제 대지권 등기는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시고 이제, 자, 칠판 보시면, 첫 번째요. 자, 아파트를 처음 지었죠. 그럼 그때는요, 대지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뭔가 하면, 대지권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대지권 등기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시중에 나가보면요,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는 요 말이 와야 돼.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이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대지권을 등기했다. 이 말은 무슨 뜻? 토지 건물을 묶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아파트에서 301호만 샀어요. 대지권 같이 샀어요. 같이 샀죠. 그럼 신청서에 대지권도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소유권 등기할 때는 신청 정보에는 대지권도 적어줘야 되죠. 왜? 내가 산 거니까. 또 그럼 또 보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 뭐 이 말이 와야 돼. 대지권 등기한 후 등기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합니다. 자, 등기로서 그다음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무기가 없는 것은 요건 이렇게 빼도 돼. 자 보세요. 다시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로서 그럼 건물에 소유권 등기하면 이 소유권 등기 요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걸 빼도 되는데 보세요. 다시 건물만에 가는 것은 뜻의 무기가 없다.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민법에서 가끔 그런 말이 나와요. 구분 건물에서
토지 건물을 분리처분하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을 때. 그 뭔가 하면, 자, 이거예요. 기본이에요. 대지권 등기한 후에 301호에 소유권 등기하면 요 등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 안 미쳐요?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대지권입니다. 또 보세요. 요거 하세요.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또 나왔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여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로서 또 나왔어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는 것은 또 똑같죠. 빼면 되겠지. 대지권에 대해서 동의할 효력이 있다. 자, 또 보세요. 내가 이제 300호 다 샀죠. 소유자죠. 내가 은행 가서 301호 담보로 돈 빌립니다. 그럼 내가요 301호에 저당권 등기 딱 하면 요 등기는 토지 지분의 효력을 미쳐 안 미쳐요? 효력을 미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대지권 특징은 토지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는 없다 그 뜻이라고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래서 요 문장을 되게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요걸 이제 규약으로 정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 잘 없어. 그래서 이거 빼고 그냥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책 좀 봐주세요. 거기. 자, 399. 일단 거기 그 5번에서 그 2번에 등기 효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문은 읽어보시고 3번 지문 가주세요. 3번 지문. 양가로 3번 지문. 대지권을 등기한 후 또 나왔죠. 등기한 후. 자, 그다음 건물의 권리가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 등기하면 토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뒤에 또 단서 있어요. 다만 자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그게 이제 요조항이 여기 이제 건물만에 관한 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는 빼도 무방합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4번 한번 보실래요? 대지권이 등기된 또 나왔죠. 자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적 처분에 관한 등기는 그다음 건물 등기부만 하고 토지 등기부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에요. 자, 내가 301호 샀죠. 우리가 301호에 소유권 등기했죠. 토지 등기부에 별도로 등기하나요? 안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건물에 등기하면 어떻게 된다? 토지 효력을 미친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딱 떠올라야 돼. 대지권 특징은 뭐다? 분리처분 금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3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자, 기억해 놓으세요. 대지권 등기 특징은 뭐다? 분리처분 금지. 요 개념 딱 됐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나머지는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시고 자, 하나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403. 이제 402부터 볼까요? 402에 일동 건물 표제부 있죠. 자, 표제부 옆에 위에 뭐라 쓰여 있어요? 일동 건물에 표시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줄 하나 그려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란 이렇게 되고 명칭 또 등기부 양식 보시라고. 자 이제 됐고 옆에 가서 이제 구분 건물의 표제부 또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됐고 됐죠? 명칭 이제 알죠? 그럼 밑에 보세요. 밑에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일반 하나 적어놨어요. 토지 등기 기록 이렇게.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가 궁금하면 어떤 등기부를 봐야 돼요?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갑구네요. 소유권 돼 있고 3번 소유권 대지권 들어와 있죠. 그다음 이제 등기원료 매매고 권리자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쭉 나와 있고 목련 아파트 101동. 자 뭔가면 이거죠. 현재 그 토지는 아파트랑 이제 묶어놨다 그 말입니다. 요게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는 다른 등기부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그다음 이제 가등기를 가겠습니다. 자, 가등기. 자, 가등기 딱 넘어가서 거기 기출 마크 한번 보실래요? 기출 마크 어떻게 돼 있어요? 매년 나오고요. 야차하면 한 해 2문제. 그래서 이제 가등기고 이제 이 가등기 파트는 우리 수업 중간중간에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가등기는 첫 번째. 자, 의. 자, 이제 의인데 우리 주로 들던 사건이 있죠.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약속을 딱 했어요. 자, 시험 붙으면 사무실을 주겠다. 자, 시험 붙으면 그랬죠. 그럼 을은 언제가 돼야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시험 붙어야죠. 자, 근데 약속은 오늘 했어요. 시험 언제 붙어요? 뭐 10월 말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을이 시험 딱 붙어서 이제 을이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갑이 씩 웃어요. 미안하다. 딴 데 팔았다. 딴 데 팔았대. 그럼 이제 을이 병한테 와서 물건 내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을이 시험 딱 붙으면 을이 갑한테 사무실 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청구권이에요. 그 청구권을 미리 좀 지키자. 이게 이제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그렇게 불러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 불러요.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혹시 민법 시간에 가등기 들어봤나요? 민법에 나온 가등기는 그거예요. 담보 목적 가등기라 불러요. 법률이 달라. 우리는 순수하게 이제 청구권 보존 가등기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나고. 첫 번째 의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등기의 대상. 또 세 개 나와요. 첫 번째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나요?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돼요. 그래서 이 권리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권리는 본등기 대상은 다 돼요. 권리자는 없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 청구권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부나 정지조건 부일권. 다른 말로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다. 요즘 첫 번째 보세요. 자, 시기부 나왔죠? 또 요거 하세요. 정지조건부 나왔어요. 자, 이제 시기부 요거예요.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내년 1월 1일부터 너 가져. 1월 1일부터. 그럼 요게 뭐예요? 시기부죠. 근데 1월 1일이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하는 거지. 자, 또 정지조건. 시험 붙으면 주기로 했죠. 시험에 붙었다 안 붙었다. 아직 안 붙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등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다른 말로 민법에 나오는 조건과 기한이죠. 그럼 민법상 조건과 기한은 현재 성취된 것, 장래에 성취될 것, 장래에 성취될 것, 확정될 것이죠. 장래에 있으니까 뭐 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자, 다 기억하세요. 권리 변동인데 요거 하나 또 기억나야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요. 등기법 처음 할 때 첫날 이렇게 해서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6가지. 그게 보설이 변소처 그랬지. 보설이 변소처. 자, 뭔가 하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6가지. 묶어서 보설이 변소처. 기억 다시요. 요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요 중에 가등기 대상은 뭐가 있다? 그게 이제 서리 변소 4가지죠.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냥 다시. 자, 첫 번째 이제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보설이 변소처 6개. 여기서 가등기 대상은 서리 변소 4개. 그럼 이제 뽑아내야죠. 첫 번째요. 자, 보존 등기의 가등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또는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와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서리 변소. 요걸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요거 해야죠. 가등기 허용 여부. 자, 기억하세요. 크게 3개 물어봐요. 자, 칠판 보시고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 자, 보세요. 다시요. 이제 만들어봐요. 보존 등기의 가등기 무슨 뜻? 보존 등기를 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하겠대요. 그럼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등기할 수가? 그래서 없는 거지. 또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우리 흔히 말하던 처분 제한 등기는 종류가 뭐가 있죠? 대표가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자, 들으세요. 가압류나 가처분은
시간 다투는 급한 채권자예요. 그럼 시간 다투는 급한 채권자가 법원에 딱 가서 가압류를 바로 해야 돼요? 나중에 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해야 돼. 가압류를 바로 해버려야지 그냥. 그래서 허용 실익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뽑아내는 거예요. 서리 변소 4개니까 보존 등기 가등기 등기할 수 없다. 또 처분 제한기 가등기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라고 그냥.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처분 제한 등기 가등기죠. 이걸 뒤집어 놨어. 가등기의 처분 제한. 또 하나 보세요. 가등기의 처분 제한은 요건 돼요, 안 돼요? 요거는 돼요. 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그러면 문제예요. 이제 요 을은 보세요. 을은 요 가등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했죠. 등기한 권리는 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을은 가등기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을의 채권자 A는 자 을의 채권자예요. 얘는 을이 가등기를 못 넘기게 요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쳐볼 수 있어야지. 요게 이제 가등기의 처분 제한이에요. 오케이.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이제 즐겨 뜨는 지문이고, 자, 또 이유가 있어요. X 나왔죠. X란 말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지문들이 거기도 나올 수 있어요. 각하사유 물어볼 때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허용 여부는 자꾸 보셔야 돼. 그리고 요 책에서 줄 한번 볼게요. 자, 405페이지 3번 가등기 허용 여부죠? 별표 하나 딱 치고 3번에 가등기 허용 여부 옆에 결론만 쭉 체크하세요. 1번 보존 등기의 가등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처분 제한의 가등기 등기할 수 없다. 3번은 빼고 4번에 중복 가등기. 자, 이제 이거예요. 이제 갑이 아버지고 아들이 을이죠.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갑이요. 갑이 아들이 셋이에요. 갑이 이제 을병정 셋을 딱 불러놓고 약속을 했어요. 니들 셋 중에 누구든지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누구든지 주겠다. 그러면 갑의 사무실에 을병정 명의로 가등기 3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가등기 하면 권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결론. 그래서 중복 가등기 OX. O. 자, 근데 또 이제 문제. 을병정이 시험에 셋 다 붙었네. 그럼 누구 거야? 응? 누구 거? 나눠 가진다고? 아니야. 보세요. 채권은 나눠 갖죠. 왜? 채권자 평등이니까. 물권은 아니에요. 물권은 다 같은가 아예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거예요? 그렇지. 제일 먼저 가등기 안에 거. 등기 그래서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중복 가등기 괜찮습니다. 돼요. 그다음 이제 또 5번의 끝에 줄 그어주세요.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 제한. 이거 이제 가등기의 처분 제한 등기할 수 있다. 알아야 되고 이제. 자, 넘어가셔서 6번 하나 더 유증. 자, 유증 우리 지난주 수업이었는데 보세요.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사망 시에. 그러면 생존 중에는 가등기할 수 없다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유증은 생존 중에는 안 받아줘요. 사망 후에는 가등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지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만큼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등기 허용 여부. 여기서 이 파트도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등기하러 가야죠. 자, 이제 등기하러 가요. 그럼 이제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을한테 등기해준다. 나왔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신청이 나와야죠. 자, 보세요. 을 앞으로 가등기하러 가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이니까 뭐라 불러요? 가등기 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갑이죠? 갑이가 뭐라 불러? 가등기 설정자 이런 말은 안 써. 그래서 요 갑은요 그게 불러 가등기 의무자 그래요. 좀 용어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을은 뭐라 부르고? 가등기 건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신청이 받습니다. 신청이. 그러면 신청해야죠. 자, 그러면 가등기예요. 원칙은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이에요. 가등기도 권리등기니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이고, 단독도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제 자, 의리갑한테 자, 등기해줘 딱 그랬죠? 근데 갑이 딱 그래. 야, 급한 일 있으니까 승낙 써가지고 노원자가. 자, 의리 갑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면 받아줘요 말아요. 받아줘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하면 되지. 되고. 또 이제 보세요. 갑이 같이 안 가요. 승낙서 안 적어줘요. 갑이 협력 안 하면 자, 을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걸 어디 가야 돼? 법원.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 받아봐야죠. 자, 주의하세요. 이 판결을 이렇게 불러.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래. 다시. 이 판결을 뭐라 부른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끔은 시험 보러 가면 장난을 쳐요.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촉탁으로 등기한다. OX? XX. 얘 가처분 아니야. 요거는 판결. 판결이가 어떻게 한다?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보시면 돼. 됐고.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원칙은 공동이에요. 단독인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그때가 단독이고. 두 번째는 뭐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제 이건 판결이니까 단독 신청한다 됐고. 그럼 서류는 기억하세요. 서류는요. 가등기도 권리등기죠. 서류는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 좀 물어볼게요. 자, 보세요. 가등기할 때 토지 거래 허가는 첨부해요, 안 해요? 막 찍지 말고 틈만 나면 찍으려고. 다시. 자, 고개 들고. 토지 거래 허가는 요건이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랬지.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가로치고 예약 포함 그랬잖아요. 예약 포함이지. 그러니까 토지 허가는 가등기 때, 본등기 때? 가등기 때 그랬지. 하나. 이제 서류 따면 따져봐야 돼, 하나씩. 또 이제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원칙은 보세요. 가등기 할 때는 자, 농취증은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농취증 요건.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지. 그러니까 첨부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지. 또 가등기할 때 거민은 받아야 말아요. 자, 거민은 요건 두 가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니까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떠올라봐야 돼, 이제. 그래서 다른 서류는 다 똑같이 나와요. 가등기도 권리등기니까. 그 이제 특이한 게 여기 이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 때, 본등기 때, 요거는 가등기 때. 이제 농취증이나 이제 거민계약서는 요거는 본등기한테. 여기까지 줄 거볼게요, 책에서. 자, 일단 406. 그 3번에서 가등기 신청해서 2번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단독 신청. 자, 첫 번째는 누구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하나. 2번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 됐고. 옆에 가서 4번에 이제 첨부정보 있죠. 첨부정보에서 하나만 보세요. 4번에 5번 지문만. 옆에 페이지 4번에 양가로 5번. 자, 제3자 허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줄 그세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이제 뭐가 줄 알아? 토지거래 허가서 갖고 와야죠, 이제.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가등기도 권리등기이기 때문에 서류는 다 똑같이 나와요. 특수한 거 세 가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해야죠. 자, 보세요. 등기할 거니까 등기하는데 3개 물어봐요. 이렇게 이제. 자, 집한 보시고. 이제 등기 실행 그름은 주로 3개로 논의합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이합니까? 을구이합니까? 소유권이잖아. 갑구지. 그냥 틈만 나면 찍으려고 자꾸. 자,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 갑구, 을구. 전세권이니까 을구.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는 주등기야.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가등기, 갑구, 을구. 을구. 전세권이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여기는 부기등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등기 실행 그러면 문장이 두 개 와야 돼요. 문장이 첫 번째. 가등기는 갑 끌고 다 할 수 있죠. 묶어서 이렇게 해요. 묶어서 가등기는 해당 구에 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거는 갑구, 소유권 이에 걸리는 을구. 묶어 그렇게 표현해요. 가등기는 해당 구에 한다. 자, 두 번째는 가등기 예는요, 보세요. 주등기, 부등기가 둘 다 가능해요.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 가등기가 이제 주냐 부냐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명칭에서 가등기를 싹 지워요. 이렇게 싹 지워. 그럼 그 등기에 이제 정식 명칭이 나오겠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지. 우리가 그냥 전세권 그럼 요거는 소유권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당연히 주등기지.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묶어서 이렇게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자, 다시 두 문장. 첫 번째, 가등기는 갑 끌고 다 할 수 있죠. 묶어서 이렇게 써요. 가등기는 해당 구에 한다. 두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물으면 이렇게 돼요.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그 등기 이제 정식 명칭을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문장. 표정이 또 왜 뭐 놀래는 표정이야 또 지금. 자, 407 끝에. 자, 4번 1번 가등기 방법. 가등기는 갑구도 을구에 한다로 되어 있죠. 묶어서 해당 구예요. 하나. 그럼 두 번째가 넘어가서 이제 자, 가등기 형식. 첫 번째 줄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에 실행되는 본등기 형식에 따라 결정된다. 뭐 따라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본등기에 따른다. 됐고. 그 다음 이제 효력 나와야죠. 효력인데 여기 짚어 한번 보세요. 1번에 소유권 보존 갑거예요. 갑의 부동산. 부동산이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죠. 을 앞으로 가등기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하겠죠. 이제 순위번호는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여기 적어줘요. 매매 예약, 증여 예약. 일반적으로 이제 가등기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한번 보세요. 을의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효력 물어보잖아요. 자르세요. 본등기 전, 본등기 자르세요. 자, 그럼 본등기 전에 을의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다?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가 딱 돼 있죠.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지. 본등기 전에는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처분 금조도 없다. 자, 이거죠. 가등기 해놨어요. 을 앞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요 갑은 병한테 이 부동산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처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가등기에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했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등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2번이죠. 그러면 또 물건 변동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본등기 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니까 본등기 순위만 가등기 같죠. 그걸 이렇게 부르지. 순위를 보존한다. 순위 보존적 효력입니다. 이제 이게 효력 파트예요. 이제 그래서 잘라주세요. 본등기 전인지 후인지 이렇게 이제. 또 중요한 거 요거예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라고 물건 변동 시기는 이제 본등기 시 발생한다. 그 조항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 책 408 5번에 가등기 효력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본등기 전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을이 시험 딱 붙었어요. 시험 붙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본등기 해야죠. 이제 본등기하러 가요. 자, 또 비교할게요. 그럼 이제 을이 본등기하러 가는데 첫 번째 신청이 나와야죠. 자, 보세요. 이제 을이 이제 본등기합니다. 자, 본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을이가 뭐라 불러? 가등기 건자 그랬지. 그럼 이제 을은 보세요. 을은 갑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본등기한다? 당연히 갑 상대로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의무자는 원래 가등기 의무자. 명칭 똑같아요. 보시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요거 중요해요. 공동 가등기. 자, 이제 사건이 3개입니다. 자, 집판 보시고. 자, 이렇게 됐어요. 갑 소유 토지예요. 갑의 거고. 갑이 이제
A, B한테 이렇게 했어요. 니들 둘 중에 시험 보는 사람은 내 토지분 지분을 주겠다. 절반씩. 그래서 이제 갑의 토지에 A, B에 공동 명의로 2분의 1씩 공동 가등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A, B가 시험에 둘 다 붙었어요. 둘 다 붙으면 뭐 해야 돼? 본등기. 방법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요거 하세요. 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원칙 조항이죠. 두 번째는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한다. 요거는 된다. 그래서 자, 비교. 우리 지난주에 상속과 유증을 구분했죠. 그럼 요거는 현재 결론이요. 상속 유증 뭐랑 똑같아요? 유증하고 똑같아. 자, 이유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갑이 AB한테 공동 가등기 했죠. 니들 둘 중에 시험 붙으면 지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AB 둘 사이는 내적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가등기를 그냥 같이 받은 거지 각자가 개별적 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개별적 권리니까 1인이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다지. 요게요. 타인 권리 행사가 돼요. 타인 권리 행사. 자기 지분에 대한 거는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열심히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한 번 더 확인만 할게요. 서류는 이제 반대가 돼야죠. 본등기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는 또 제출해요, 말아요? 제출 안 하겠지. 필요 없겠죠. 그러면 또 보세요. 본등기할 때는 농취증, 거민계약서는 첨부한다, 안 한다? 이때 되겠죠, 이제. 서류 물어볼 수 있고. 자, 여기까지 책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 409. 거기서 이제 6번에서 1번에 본등기 걸지 않아 와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한번 열심히 답으로 뜯은 지문들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공동 가등기 경우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권자가 있는 경우. 자, 첫 번째,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 신청하거나 전원이 전원 명의로 되죠. 그 다음에 권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됐고. 그럼 3번. 자, 일부의 권자가 그럼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이제 보시고서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유증과 똑같아요. 결론이 이제 그게. 보고.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실 질문은 밑에서 양가로 3번에서 1번 지문이에요. 자, 양가로 3번 1번 지문. 이제 그 밑에 양가로 2번에서 1번 지문.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 가로 속에 가등기 설정 당시의 소유자가 의무자가 된다. 요거죠.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요 갑은 을은 갑이랑 병 중에 누구 상대로 본등기한다? 아니 갑 상대로라 그 말입니다. 됐고. 그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3번 지문. 자, 이제 10번 한번 봐주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시험 붙었어요, 우리. 시험 붙으면 뭐예요? 본등기 해야죠. 자, 근데 본등기하기 전에 갑이나 을이 죽어버렸어요. 둘 다 죽었어. 그럼 이제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하고 본등기한다? 그냥 본등기한다? 그냥 본등기죠. 어제 등기는 피상속인, 상속인은 같은 사람을 봐주니까 그겠지. 둘 다 똑같아요. 갑이든 을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가 남았어요. 자, 이제 10판 좀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시험 딱 붙었어요, 을이요. 시험 붙은 을이 뭐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자, 본등기 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말소. 그 문제가 이제 보세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중간 처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예요? 그건 아니야. 우리 그렇게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죠? 이때는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예요. 양립이 가능하면 그때는 존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타이틀이 요거예요. 본등기 후 조치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이제 자, 보세요. 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해놨죠. 시험부터 뭐예요? 본등기. 자, 본등기 다 했어요. 자, 봐요. 순서 보세요.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고 했고
이제 제3자 명의로 등기하게 쭉 들어왔겠죠. 그 후에 을이 본등기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을은 소유자가 됐죠. 그럼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어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 회복을 딱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처분자 얘들은 을의 권리를 침해해요, 안 해요? 침해하고 있지 다. 그러니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보세요. 소유자죠. 목적물 사용해야죠. 전세권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저당권자 잡아놨어요. 그러면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등기는 모두 지켜왔어요. 왜?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유기야. 소유권은 그리고 그럼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요. 전세권 설정 가등기 났어요.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 근데 을이 처음부터 뭐예요? 본등기. 본등기하면 뭐가 됐어요? 전세권자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뭐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죠. 그러면 한 개의 물건에 사용 수익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을이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이때는 어떤 권리는 직권말소한다? 용의권만 직권말소예요. 그렇지? 자, 왠가면 한 개의 물건에 용의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다요. 그래서 여기 용의권은 용의권만 직권말소예요.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을 앞으로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해놨어요. 본등기가 뭐가 됐어요? 저당권자. 저당권자 보세요. 저당권자가 목적물 점유해요? 사용 수익해요? 또 그리고 보세요. 한 개 물건에 저당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직권말소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간단히 외우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책 좀 다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을이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한다?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예요. 왜? 소유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회복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됐고, 두 번째는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했다. 이때는 뭐만? 용의권만. 이유는 한 개의 물건에 용의권자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지. 그럼 만약에요 중간 처분 등기가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라면 얘들은 존속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뭐만 직권말소한다? 용의권에 관한 것만. 그 다음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했다. 그럼 이제 저당권자죠? 직권말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외우셔야 돼요. 이제. 다시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중간 처분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말소. 두 번째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용의권만 직권말소.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직권말소는 없다. 얼마나 쉬워. 딱 세 줄인데 뭐. 다 외웠죠? 자, 근데 한 번 더. 자, 고개 들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에서요. 중간 처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그랬죠. 세상에 모두가 어디 있어? 예외가 있어야지. 자, 이제 예외. 자, 고개 들고. 예외는 딱 이렇게 나와요. 자, 10번 잘 보세요.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자, 이거 어때요? 보세요. 자, 가등기 해놨는데요. 가등기 앞에 A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가등기 앞에 선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그러니까 A가 기분 안 좋죠.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A 모르겠다. A가 그 후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등기 했어요. 그럼 경매 보세요. 경매는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있죠. 얘는 순위가 을보다 빨라요, 늦어요? 중간에 있긴 있죠. 근데 경매는 뭐랑 동순위예요? 저당권하고 동순위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존속 소멸. 당연히 존속하는 거지. 왜? 선순위니까. 을보다 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등기 전. 이게 이제 경료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한 경매예요.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보세요. 이제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해놨죠. 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을의 채권자 B는 을의 채권자예요. 얘는요, 요
가등기를 가처분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의 가처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지. 가처분 딱 잡아놨어요. 그랬더니 을이 본등기했어요. 그럼 봐요. 요 B는 어차피요, 을의 채권자죠. 얘는 가등기든 본등기든 다 싸울 수 있죠. 그럼 굳이 가처분이고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표현해. 여기를 이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렇게 해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두 개는 제외예요. 이제 요 예외를 이제 한 번쯤 신경 줄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책을 볼까요? 자, 책. 자, 여기서 이제 자, 410 보세요. 그 4번 410페이지. 자, 먼저 410. 4번에 자, 본등기 후에서 보세요. 1번.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한다. 침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에 그러면 양립이 가능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존속하는 겁니다. 이걸 따져봐야 돼. 양립 가능 불가능한지. 그럼 옆에 가서 자, 더 알아보기 별표 딱 치고 옆에 페이지 옆에 페이지 411. 그 더 알아보기에서 세 개로 자르세요. 1번은 소유권 동그라미 치고 2번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묶어서 용의권 그럼 되겠죠? 3번은 저당권. 세 개로 잘라요. 첫 번째요. 소유권 보세요.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모두 직권말소. 왜 모두? 왜?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권리를 이제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직권말소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2번. 자, 다음의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랬죠? 해당 가등기. 요게 이제 을의 가등기예요. 그래서 을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요거는 존속 소멸, 존속해라 그 말이지. 왠가면 요 B가 이제 보세요. 을의 채권자죠. 얘는요, 가등기든 본등기든 다 싸울 수 있어요. 말소할 실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안 됐고. 그다음 2번과 3번 묶어놓고 거기는 공통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가등기 전에 확류된. 자, 여기 자, 을의 가등기 앞에 A 명의의 저당권이 있었고 가등기 후에 A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럼 경매 요거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존속이지. 을보다 더 빠른 권리니까 그렇겠지. 자, 2번 보세요. 자, 2번 용의권. 1번 보세요. 자, 다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1번에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자, 공통점이 뭐예요? 그 용의권 그 말이지. 자, 이유. 한 개의 물건에 용의권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이제 쭉 가서 3번 저당권. 저당권은 가등기 후 본위 전 맞춰진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딱 외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냥 결론을 그냥 외워놓으세요. 편안하게. 자, 첫 번째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원칙은 뭐다? 모두 직권말소. 모두. 두 개는 제외다. 첫 번째, 가등기 전에 확류된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의한 경매.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두 개는 제외하고. 두 번째는 용의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이때는 뭐만? 용의권만 직권말소. 그 다음 저당권에 관한 본등기하면 직권말소는 없다. 여기가 이제 한동안 열심히 정답으로 이제 뜯은 조항들입니다. 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이제 이거 어때요? 자, 을이요. 시험 떨어졌어. 또 누가 어디 그래? 재속에 시험 떨어진 거 한다고? 자, 해야 돼. 자, 시험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가등기 말소해야지. 그럼 이제 가등기 말소는 원칙은 공동 단독. 당연히 공동 신청해야죠.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을이 닦았더니요. 이건 가지기 싫어요. 그럼 을이 혼자 가서 가등기 말소하면 돼야 한대. 막을 이유가 없잖아.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요. 가등기 명의인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했고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갔어요. 문제 보세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병은 어떻게 돼요?
원칙은 짓고 맞섰죠. 자, 근데 보세요. 을이 시험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갑과 을이 말소를 안 해요. 그럼 병이 딱 가서 을에 가등기 말소하면 돼야 한대요. 자, 이유 보세요. 자, 을이 본등기하면 병은 어떻게 돼요? 짓고 말소죠. 그럼 병도 빨리 가서 을의 등기를 말소할 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병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가등기의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제 병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한다. 저것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줄 한번 가볼게요. 자, 412. 그 이제 2번에 단독의 특징 나와 있죠. 그 이제 양가로 2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2번에 양가로 2번 가등기 의무자 을이 말소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등기의 이해관계인. 자, 기억하세요. 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의 승낙을 받아? 명인의 승낙을 받아. 가등기 말소를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문장도 이제 자주 언급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등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가등기를요, 지금 한 40분쯤 했어요. 내용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시험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 이제 처분자는 제가 이번 달 수업을 해보니까요,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5분만.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처분제안인데 이렇게 하세요. 요거 하나 이제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흔히 처분제안 그러면 종류가 주로 그렇게 써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요거 적어 놓으세요.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점. 요건 꼭 아셔야 돼. 앞으로 자, 금전 채권 대상이잖아요. 그때는 가압류하는 거예요. 또 금전 채권 대상이니까 가압류할 때는 청구 금액을 적어요 말아요. 적어줘야 돼. 요거 한 문장. 그래서 이제 가압류는 대상물이 금전 채권일 때, 또 금전 채권이니까 반드시 뭘 적어라? 청구 금액을 적어줘야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가처분은요, 금전 채권 이외일 때. 또 보세요. 금전 채권 이외니까 가처분할 때는 청구 금액을 적을 수가 없겠지. 이제 이 차이점을 이렇게 아셔야 돼. 차이점. 이렇게. 차이점 아시고,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칠판만 잠깐 봐주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가압류나 가처분은 시간 다투는 급한 채권자입니다. 그랬죠.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를. 자, 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뭐 해야죠? 소유금리 해야죠. 자, 근데 보세요. 갑이란 사람이 등기 안 해주고 버티고 있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후에 갑과 병이요,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또 체결했어요. 그리고 등기하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면 을이 병한테 와서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죠. 자, 왜냐하면 소유 넘어가면 채권자가 물건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은 협력을 안 하죠. 이때 이제 을이 어디 가야 돼요? 이때 법원에 가야지. 그래서 법원에 가서 신청을 딱 해요. 이전금지 가처분. 많이 들어봤죠? 이 가처분이에요.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딱 하면, 자, 보세요. 요 가처분에서 요 가짜란 말은 임시, 그 말, 임시적으로 하는 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들어왔죠. 법원은요, 이렇게 해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채권자라는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센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정말로 계약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밑에 이제 그럼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을 해줘야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갑의 건물에 하는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그렇죠.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니까 뭐다? 이게 촉탁이 되는 거지. 촉탁이 딱 들어오면 등기한 이제 등기하면 되겠죠. 등기한이요.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가처분 딱 해놨어요. 해놨어. 가처분 잡아놨어요. 그럼 그 후에는 자, 갑은 병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길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얘는 처분 금지가 아니에요. 무슨 등기라고? 처분 제한 등, 제한 등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포인트예요. 이제 보세요. 갑의 건물에 을에 가처분 들어왔죠. 근데 그 후에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을 말짱 꽝이네. 하나 많아네. 맞아, 하나 많아요. 근데 뭔가 하면 그 후에 이제 의리한 사람이 법원에서 소송을 판결을 다시 받아요. 그때는 이제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처분 제한 등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분 제한은 이렇게 하세요.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들어와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책 뒷부분은 아직은 읽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이게 수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긴 지문을 그랬더니 분위기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은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건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 두 문장은 아셔야 돼.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뭐다? 금전 채권에 가는 거는 가압류. 그 가압류할 때는 뭐 적어라? 청구 금액을 적어라. 그리고 금전 채권 이외일 때는 그때가 가처분. 가처분은 청구 금액을 적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보시면 돼.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열심히 봤고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이제 다음 5, 6월 달에는 그리고 7일간 정리한 거 있죠? 그걸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번 달 수업이 지금 제가 막 쫙쭉 이제 뭐랄까요? 펼쳐놨어요. 다음 달 수업은 정리할 거예요. 자꾸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유증이 유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달에 그런 거 자꾸 이제 묶을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쭉 펼쳐놨고 다음 달에 이제 좀 정리하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은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제 자꾸 들으니까 뭔가 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소유권 등기예요. 틀린 것은 1번. 자, 민법상 조합은 자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우리요. 민법상 조합명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랬지. 맞죠? 2번. 수용에 의한 연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해야지.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어요. 자, 뭐는 제외한다?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이렇게 했지 이제. 그래서 2번이 X. 3번. 자, 멸실 건물입니다. 자, 건물 멸실하면 얼마 이내 등기해야죠? 1개월 이내 하고. 근데 이 문장은 또 그거네요. 자, 토지는 갑 거고요. 건물은 을 거. 을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지면. 자,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누가? 원칙. 을이. 얼마 이내? 1개월 내. 근데 문제는 을이 1개월 내 멸실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니까 이때는 누가 와라? 갑. 갑을 뭐라 불렀어요? 건물 대지 소유자의 대위 신청. 제목 알아야죠. 이제. 그다음 4번. 자,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유물에 대한 공유물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유물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제 폐지했을 때죠. 두 개 줄 그세요. 첫 번째가 이제 지체 없이.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 5번. 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완료 후 수용 재결의 실효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요거요. 수용 재결이 실효했죠. 말소등기 어떻게 한다? 이거 이제 아까 공동 신청 그랬지.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맞는 말. 이렇게. 그다음 이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간 10초 드릴게. 자, 정답 몇 번? 3번이죠? 공유가 아니고 합의육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1번은 수탁자 단독 나왔죠. 2번은 수탁자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수익자나 위탁자가 대위할 수 있고. 3번에 이제 신탁 원부 나왔죠? 신탁 원부는 작성원 누가 한다? 등기관이 이렇게 했고. 5번은 신탁할 때요. 농지증은 첨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다시. 자, 또 이제 머리 뜯지 말고. 자, 농취증.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요 취득은 자의적 취득인데 그랬죠? 신탁도 계약 아니에요. 신탁 당연히 농취증 첨부 해야지. 그 다음 이제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용의권 등기. 자, 3번. 자, 옳은 거 몇 번? 3번이죠? 자, 일단 1번. 자, 지상권은 물권이죠. 양손이 원래 있죠. 수납받을 필요는 없고. 이번에 이제, 자, 보세요. 선순위 권리가 기간 연장하면 후순위자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성이 있지. 빨리 지워져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3번에서 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맞고. 그럼 4번에 전세권 기간 끝났죠. 기간 만료한 후에 요거를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겠지 이제. 5번에 자, 상임법상 임차권 명의 해놨죠. 임차권은 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랬어요. 3자 보호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번에) 이제 저당권 1번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후 내용으로 등기 제공해야 한다. 자, 공동저당이죠? 무슨 권리인지 권리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담보가 뭔지. 2번 저당 목적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 신청인은 담보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 제공해야 한다. 5개는 맞죠? 자, 근데 여기서 공동 담보 목록은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해야지. 등기관. 3번 자,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저당권 등기는요. 채권액 적어줘야죠. 채권액을 꼭 금액을 명시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 정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등기는 그런 거 있어요. 채권액 백미 백가마 이렇게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4번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자,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건물만 담보로 돈 빌린다 그 말이니까. 이거 이제 분리처분이죠? 안 되는 거지. 5번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한 단어로 뭐라 불렀어요 아까? 이거를 권리질권 그랬지. 그 다음 5번 자, 대지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자,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 표시를 하는 때는 대지권 표시 말미에 대지권이 부속 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것을 기록해야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자, 대지권이요. 부속 건물에 딸려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대지권 등기 하고 나서 이거 부속 건물에 관한 거다. 저거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러니 저거 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뜻이지. 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하지 못한다. 자, 대지권은 일종의 지분이죠. 지분에 대한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2번도 좋은 지문이에요. 3번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 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내가 건물 소유자죠. 내가 301호 건물 내가 전세 놓으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자,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대지권 특징은 분리처분 금지 그랬죠. 근데 전세권 설정은 분리처분 행위가 아니라고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4번 자,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자, 그 중간에 줄 준 거 주세요. 자,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 자, 한번 보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요. 어느 등기부라고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구에 해야지. 표제부가 아니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현하기를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했어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의 직권입니다. 그랬지. 직권 등기.
자, 5번은 읽으시면 되고 1년 모르니까. 자, 6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틀린 것.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의 건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기 지분의 본등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지.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읽으시면 되고요. 3번 보세요.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자, 요게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죠. 시험 붙었어요. 을이 뭐예요? 본등기 해야죠. 을이 보세요. 을이. 자, 소유권 한꺼번에 다 받아와야 돼요? 지분을 조금씩 받아도 돼. 별도 제한은 없잖아요. 지분으로도 받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판결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판결로서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 뭔가 문제 보세요. 시험 딱 붙었죠. 갑자기 협력 안 해요. 을 어떻게 해야 돼? 판결 받아야죠. 자, 근데 판결서 딱 보니까요. 판결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 말이 없어요. 그 판결 가지고 본등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지. 왜냐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서에 쓰인 대로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판결을 잘못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문제는 조금씩 풀어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은 막 많이 풀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문제 막 풀고 그러시면요. 좀 기본을 좀 더 아셔야 돼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책을 본 게 없어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은 이제 5월달 과정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